만약에 3,000년 전에 쓰인 동양 철학서가 사실은 그 고도로 발달한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대한 컴퓨터가 지금 당신이 청취자님이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삶의 시뮬레이션을 막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다면요. 상상만 해도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는 바로 이 도발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고대 동양 철학인 그 주역의 시스템하고 현대 컴퓨터 공학, 그리고 가상현실 렌더링 개념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한 텍스트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우주랑 현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 밑그림을 보여주는 정말 매혹적인 자료입니다. 일종의 현실 해킹 매뉴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대인들이 직관으로 깨달았던 그 우주의 추상적인 작동 원리를 현대인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 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왜 삶에서 계속 막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패턴의 상처나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 지긋지긋한 시스템적 오류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수정해서 내 눈앞의 현실을 마음대로 프로그래밍하는 진짜 사용자, 즉 유저가 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럼 이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이 켜지기 직전의 상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켜지기 직전이요? 네, 자료에서는 우주 창조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를 무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 없을 무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공간을 떠올리는데 텍스트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비유하자면 그 세상에서 가장 사양이 높은 최고급 양자 슈퍼컴퓨터를 사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았는데 아직 전원 플러그를 안 꽂은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는 대기 상태라는 거잖아요. 기계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실행이 안 된 잠재력 덩어리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무국이라는 꺼진 화면 안에 엄청난 밀도의 데이터가 이미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오, 잠재적 데이터가 꽉 차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생할 수조계의 은하계, 인류의 역사,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며 겪을 수많은 전생과 현생, 또 미래생의 모든 시나리오 씨앗들이 그 없음 안에 이미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근데 약간 그 명상이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죠? 막 번뇌를 지우다가 어느 순간 이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아, 현실의 모든 게 의미 없는 환상이구나 하면서 삶을 방관해버리는 그런 함정이요. 아하, 영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네네. 이 자료 관점대로라면 그건 비유컨대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를 사놓고 바탕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랑 같네요. 아무 프로그램도 실행 안 하고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포맷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를 켠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무국이라는 텅 빈 바탕화면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대기하는 캔버스일 뿐이지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주는 그 바탕화면 위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렌더링하려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렌더링을 하려면 일단 전원을 켜야겠네요. 전원을 넣어야죠. 그 전원이 딱 켜지고 영적인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는 첫 번째 순간을 자료에서는 원네스라고 정의합니다. 아, 드디어 플러그를 꽂는 순간이군요. 네, 전력이 쫙 들어오면 시스템 내부의 모든 칩셋과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소통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나와 너, 관찰자와 대상 이런 분리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네요. 네,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로 작동하면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아주 순수한 진동 주파수만을 내뿜고 있는 절대적인 장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그렇습니다. 무국의 무한한 에너지가 물질 세계로 쏟아져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깔때기의 좁은 목과 같은 상태죠. 아하,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의 근본 원인이 이 원네스라는 연결망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어떤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립감 때문이죠. 나라는 이 작은 존재가 거칠고 위험한 우주란 홀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현실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의식을 다시 이 원네스의 통로로 진입시키는 거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통로로 다시 들어가는 거요. 네,
모든 것이 연결된 소스 코드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네네. 일단 전원이 켜졌으니까 화면에 뭔가를 띄워야 현실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전원이 켜진 이 통합된 우주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스스로를 쪼갠다고요? 네, 이것이 바로 태극의 탄생, 즉 0과 1의 분리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눈과 관찰되는 대상이 나뉘는 겁니다. 오, 거울 비유 확 와닿네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탄생이거든요. 이 자료가 탁월한 이유가 고대 철학의 음양론을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이진법 시스템으로 치환해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당신의 일상에 청취자님의 일상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번역을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걷고 느끼는 이 3차원의 육체,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현실 환경 전체는 철저하게 수용적인 무의식의 거대한 데이터 서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즉 음이고 숫자 0이자 모니터 스크린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에 주인을 기울이고 뭘 선택할지 결정하는 당신의 의식은 양이고 숫자 1이며 화면 위로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라는 거고요. 와, 음과 양의 역할을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완벽하게 짚어주셨어요. 스크린과 마우스,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크린이 아무리 커도 제 의식의 마우스 클릭 없이는 영상 재생이 안 된다는 게 창조의 제일 법칙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과 1이라는 단 두 개의 숫자만으로는 복잡한 3D 게임을 돌릴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진법만으로는 단순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단순한 0과 1이 서로 끊임없이 교차하고 결합하면서 이 홀로그램 우주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의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네 가지 역학이요.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우주적 물리 엔진인 셈이죠. 아, 1000110 이 이진법 코드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 네 가지 역학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마우스 커서인 의식과 데이터인 스크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물리 법칙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의식인 양과 양이 만난 태양, 즉 11 코드는 의식이 극대화돼서 무한히 팽창하려는 기체 역학을 만듭니다. 즉 공기, 에어가 되는 거죠. 오, 양과 양이 만나면 공기군요. 반대로 데이터인 음과 음이 극한으로 결합한 태음, 즉 00 코드는 데이터가 엄청 무겁게 응축돼서 질량과 형태를 가지는 물질화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흑, 어스가 되죠. 아, 단순히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의식과 데이터의 마찰계수를 설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0과 1이 섞인 소양, 그러니까 01 코드하고 소음인 10 코드는 어떻게 됩니까? 무겁고 정적인 데이터 기반 위에 그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양, 즉 01 코드는 위로 솟구쳐 오르는 열역학 에너지, 즉 불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열정이나 분노 같은 동적인 에너지죠. 아, 불이 01이군요. 그럼 물은요? 반대로 가볍고 동적인 의식이 바탕에 쫙 깔린 채 그 위로 데이터가 스며드는 소음, 10 코드는 유연하게 아래로 흐르는 유체역학, 즉 물과 감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공기, 흙, 불, 물. 와, 고대인들이 동서양 막론하고 우주를 구성한다고 믿었던 그 사원소가 결국 의식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방식이었네요. 0과 1의 조합이 만든 물리 엔진의 결과물이었군요. 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네 개의 엔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다시 겹치고 결합해서 마침내 64궤라는 복잡하고 완벽한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 64궤. 여기서부터 현실의 디테일이 막 렌더링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64궤를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점술이나 운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인간이 이 3차원 VR 시뮬레이션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심리적, 물리적 상황의 패턴을 정확히 64가지로 압축해 놓은 궁극의 시나리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와, 시나리오 라이브러리. 이 시나리오 파일 하나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예시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사원소 중에서 불과 물을 한번 겹쳐보죠. 네, 불과 물이요. 64꾀 중에는 아래에 불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 기제라는 꾀가 있습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려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성질의 반대니까. 네, 이 둘이 만나면 에너지가 완벽하게 교차하면서 마치 물을 끓여서 밥을 짓는 것 같은 완성이나 안정의 현실 시나리오가 렌더링됩니다. 오, 밥이 되는 거네요.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의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배열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아래에 있고 불이 위에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미제라는 꾀입니다. 물은 아래로 쑥 빠져버리고 불은 위로 헛되이 날아가 버리죠. 아, 서로 만나지를 못하네요. 내 에너지가 섞이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맞고 관계가 막 엇갈리면서 극심한 긴장감과 미완성의 불안감을 느끼는 시나리오로 발현됩니다. 와, 영과 일의 조합이 불과 물을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교차하면서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성공이나 실패, 이런 입체적인 상황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정말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우주가 거시적인 운명의 시나리오를 짤 때 쓰는 라이브러리가 이 64괴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미세한 식물학적 단위인 DNA 코드를 볼까요? 아, 그 부분 발견하셨군요. 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4개의 염기가 결합해서 인체의 모든 단백질을 조립해내는 코돈의 개수도 정확히 64개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우주가 당신의 삶이라는 운명을 렌더링할 때나 당신 몸속의 세포를 조립할 때나 완전히 똑같은 64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를 쓴다는 거잖아요. 거시세계랑 미시세계가 이렇게 일치하다니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인간의 미시적인 생물학하고 우주의 거시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일한 수학적 프랙탈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 프랙탈 구조. 네,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빈틈없이 설계된 시스템인지 체감하게 해주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라뇨?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다면 당연히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매일같이 끔찍한 불행, 가난, 가슴 아픈 이별 같은 고통스러운 시나리오 파일만 무한 반복해서 렌더링하고 있는 걸까요? 아, 고통의 문제. 네, 왜 내 현실의 화면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 대신 맨날 지옥 같은 그래픽만 뜨는 거냐고요? 텍스트는 거기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시스템에는 어떠한 버그도 없다고요. 네, 버그가 없다고요? 네, 시스템은 단지 당신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를 뿐이죠.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시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동일시 오류. 앞서 이야기한 현실 렌더링 공식을 다시 떠올려 봐야겠네요. 네, 현실이라는 화면은 결국 나의 의식 마우스, 즉 양이 64개 라이브러리 파일, 즉 중에 하나를 클릭할 때 출력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특정한 두려움이나 결핍 혹은 강렬한 믿음을 품는 그 순간이 바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의식 서버는 그 감정 주파수랑 가장 일치하는 시나리오 파일을 딱 찾아내서 3차원 공간의 홀로그램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되게 크게 배신을 당했거나 치명적인 실패를 겪었다면 제 무의식 서버에 그 상처받은 감정이 찐득한 오류 코드처럼 남아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도 제 의식의 마우스 커서가 자석처럼 자꾸 앵장 그 배신 폴더로 뚫려가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무한 더블 클릭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와, 정확합니다. 무의식 서버는요, 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는군요. 네, 그저 마우스에 클릭하는 대로 눈앞에 또 한 번의 배신, 또 한 번의 실패라는 그래픽을 아주 성실하게 렌더링해 줄 뿐이죠. 와, 진짜 억울하네요. 그래서 인간은 그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아, 내 팔자가 그렇지.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운명도 뭣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사용자의 고장난 마우스 버튼이 옛날 폴더 위에서 눌린 채로 멈춰 있는 겁니다. 아, 자기가 VR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망각한 거죠. 모니터 밖에서 언제든지 마우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진짜 유저라는 걸 까먹고 모니터 안에서 막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는 그 픽셀 덩어리 아바타가 진짜 나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네요. 네.
완벽한 동일시 오류입니다. 화면 속 아바타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분노해봐야 이미 렌더링된 픽셀을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군요. 그래서 시스템의 지배권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찾죠? 자료에서는 64개의 쳇바퀴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주도하는 마스터, 즉 주역의 군자로 각성하는 3단계 해킹 방법을 제시합니다. 3단계요? 네, 첫 번째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관찰자 모드로의 전환.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에너지가 집중되는 원네스의 통로로 귀환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히 새로운 좌표를 눌러서 코드를 반전시키는 동요의 클릭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당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이죠? 아니, 말은 쉽죠. 당장 내 눈앞에 막 부정적인 현실이 닥치거나 누군가 내게 심한 모욕을 줘서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지고 분노가 폭풍처럼 막 치솟는데 그 순간에 난 사용자지 하면서 우아하게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관찰자가 되라고요. 하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 특히 편도체는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하면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생존 본능이 막 켜진 뇌한테 갑자기 해탈한 철학자처럼 굴라는 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방금 말씀하신 생물학적 반응과 이 시스템적 접근은 사실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고요? 네, 이 64개의 습관적인 반응들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 즉 시냅스 연결망하고 같아요. 특정 감정 폴더를 자주 클릭할수록 그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 막 두꺼워져서 다음번에는 더 빠르고 자동적으로 그 감정을 클릭하게 만들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64개의 패턴이 결국 고착화된 신경회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관찰자 모드는 억지로 평정심을 찾거나 막 분노를 성인군자처럼 짓누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홀로그램 속으로 뛰어들어서 상대방 멱살 잡고 싸우려는 강렬한 충동이 확 일어날 때 딱 1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무의식 서버가 지금 분노라는 이름의 64개 시나리오 파일을 화면에 렌더링했구나. 사건에 막 매몰되는 대신에 그게 단지 실행된 데이터임을 딱 라벨링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인지하는 그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네요. 즉, 내가 렌더링된 화면 밖의 관찰자임을 자각하는 그 1초의 찰나가 물리적으로 그 낡은 시냅스 회로의 전원을 딱 끊고 늪에 빠진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아주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분리된 에고의 옷을 딱 벗고 나와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그 원네스의 통로로 잠시 의식을 피신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는 과거의 오류 코드들이 힘을 잃게 되니까요. 자, 그럼 회로를 일시정지시켰으니 대망의 세 번째 단계, 코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주역의 동요는 대체 어떻게 실행하는 겁니까? 이 주역 시스템의 가장 위대하고 역동적인 비밀이 바로 이 동효, 즉 움직이는 효입니다.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의 괴가 당신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네스의 자각 상태에서 단 한 번 아주 강렬하고 명확한 의식의 클릭을 딱 해내면 음의 코드가 양으로, 양이 음으로 순식간에 싹 뒤집어집니다. 우와, 아까 불과 물의 예시로 치면요. 극심한 긴장 상태인 미제의 코드가 한 번의 자각적인 클릭만으로 기제라는 아주 안락한 완성의 코드로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과거의 두려움이라는 낡은 폴더를 클릭하는 대신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 풍요, 기쁨이라는 새로운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딱 옮겨서 의도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는 순간 우주의 서버는 기존 그래픽을 싹 지우고 전혀 새로운 현실 데이터를 눈앞에 렌더링하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0과 1의 구조를 재배열하는 진짜 유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이죠. 아, 정말 소름이 돋네요. 오늘 이 깊고 복잡한 시스템 탐구를 통해서 청취자님이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당신은 결코 이 우주가 짜놓은 시뮬레이션의 노예가 아니며 외부 환경이라는 스크린에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아바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네요. 당신은 원네스의 통로를 통해 무국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의 에너지를 막 길어 올려서 64궤라는 다채로운 코드 블록으로 시공간의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위대한 공동 창조자, 진정한 유저입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권한을 되찾을 수 있죠. 그러니 눈앞에 렌더링된 사건들에 너무 깊이 매몰되지 마십시오. 언제든 모니터 밖으로 의식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오늘 논의가 아주 도발적이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어떤 결론이요? 앞서 우리는 주역의 64개 시스템하고 우리 몸의 DNA 64개 코돈이 수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완전 일치해서 진짜 놀랐었죠. 그렇다면 이런 도발적인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네스의 통로에서 내리는 이 강력한 의식의 전환, 즉 동요의 클릭으로 내 현실의 64개 코드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말이죠. 네. 궁극적으로 이 의식의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내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 사건들만 바꾸는 것에 그칠까요? 헐, 설마 몸 안에 무언가도 바뀐다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낡은 감정 폴더를 딱 닫고 새로운 좌표를 클릭하는 그 순간 세대를 거쳐 유전되어 온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생물학적 DNA 발현 스위치, 그 후속 유전학적 스위치까지 물리적으로 켜고 끄면서 세포 차원의 진화마저 스스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대박. 우주의 운명을 다시 쓰는 힘이 결국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유전자를 다시 쓰는 힘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우리가 매 순간 누르는 의식의 마우스 클릭이 내 눈앞의 현실 풍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진화까지 막 결정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소름 돋는 총찰이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우스 커서는 지금 화면의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무의식이 던져주는 과거의 상처 입은 폴더 위에서 여전히 방황하면서 막 연타를 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창조의 빈 공간을 향해 과감하게 커서를 옮기고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신의 다음 마우스 클릭이 만들어낼 아주 새로운 우주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삶의 지평을 확 넓혀줄 새롭고 매혹적인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